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요. 네. 확연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김동엽 상무님은 이제 한 20년 정도 자산 설계, 은퇴 설계 이쪽 분야에 좀 계속 종사해 오신 은퇴 설계 전문가이십니다. 삼성생명,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이런데 네, 맞습니다. 다니시고 지금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정된 노후와 뭐 좀 편안한 노후를 위해 가지고 은퇴 설계 컨설팅, 은퇴 교육 뭐 이런 걸 주로 좀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노후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네네. 예. 국민연금 걱정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월급은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분한테 여쭤보면 퇴직하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그래 물어보면 월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월급이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연금인데 그 중에서도 별달리 준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처음에는 이제 국민연금 이거 얼마 되겠어요 네. 이러다가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처음 받는 나이가 조금씩 이제 자기 나이별로 좀 달라지죠. 그 그래서 처음에 국민연금 만들 때 1988년도 만들 때는 60세부터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이제 수급 연령을 좀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네. 현재는 이제 62세 정도부터 받고요. 이제 1969년 이후 출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부터 받는 걸로 해서 조금 수급 연령을 늦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태어난 연도를 봐가지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민연금 좀 많이 받으려면 좀 받는 나이를 좀 늦추면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때요? 맞습니다. 네. 연기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수급 개시 연령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수급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고 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당겨서 5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미뤄서 5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당겨받는 거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당겨받을 때는 연금액을 1년에 6%씩 감액을 해서 미리 받으면 주는군요. 예, 일찍 그러니까. 받는 대신 줄여서 주고요. 네. 늦춰 받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1년을 늦추면은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하면 5년 정도 늦추면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한 36% 정도를 더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금을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기 후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한 5만 9천 명 정도 꽤 숫자가 되는군요. 되고요. 예. 연기 신청자가 지난해 한 2만 1천 명 정도 신청을 해서 요거는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그분들이 네. 이제 이거를 제때 받을지 좀 늦춰 받을지 하는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괜히 연기했다가 괜히 또 일찍 좀 죽게 되면 이거 손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게 선택이라는 게 선택은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가지고 있는 걸 놓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많이 물어보신 게 그겁니다. 괜히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연기하면 수령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져보셨어요? 58년 개띠가 지난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분이 62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원래 62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이 한 5년 정도 연기해서 한 67세에 개시한다 그러면 누적 연금액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살아야 연기하는 게 더 좋으냐 뭐 이게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계산을 해봤군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76세 정도 내가 이제 연기를 한 다음에 76세 이상을 살면 연기를 해서 수령하는 게 누적연금 수령액은 더 많다. 근데 뭐 이걸 설정할 때 단순하게 뭐 이거 계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자기 본인 건강 상태들을 좀 보고 연기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 자체는 평균 연령보다는 좀 그러니까
낮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연령이 좀 83세 정도 예, 되니까 이익이 되는군요. 하여튼 연기를 하게 되면 뭐 평온하게 그냥 살아가고 평균 정도 수명을 누린다고 음. 하면은 연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예.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예. 이슈가 되는 게 음.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제도 중에 음.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되게 좀 비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게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을 감액하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많으면 감액을 하냐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입니다. 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는 건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뭐 월세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제하고 그 소득 금액이 연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제 A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해 지금 기준은 한 25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누진해서 감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작게는 5%부터 많으면 초과 금액의 25%까지 감액을 해서 그렇게나 감액을 해요. 그 최대 감액은 얼마까지 되냐면 자기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을 감액을 할 수 있어요. 많이 감액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140만 원을 연금 노령연금 받기로 기대했던 분인데 소득이 많으시면 절반이면 70만 원 정도가 월 감액되는 거잖아요. 7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이면 이게 그러니까 840만 원. 매달 70만 원이 그러면 엄청난 그게 줄어드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감액하냐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감액을 합니다. 소득이 계속 그만큼 많으면. 네. 그러면 아까 그분 같으면은 840만 원씩 5년을 하면 한 4,2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서 이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감액받고 내가 수령할 거냐? 아니면 이 감액 기간을 좀 건너뛰어 보면 어떨까? 연기를 해버린다. 네, 좀 받는 거를. 감액이 되는 기간이 5년이니까 연기도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감액되는 기간은 다 건너뛰고 대신 또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70 추가로 받게 되는 추가로 한 게 있죠. 36% 정도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드시 소득 활동에 의해서 연금이 감액되시는 분은 연기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62 지금 받으신 분들 62 넘어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쵸, 지금 예. 무슨 조그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 요걸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소득이 작으신 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감액되겠다는 안내장을 받으신 분은 연기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66되신 분이 국민연금 받는데 매달 227만 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게 상당히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예. 젊은 분들은 좀 이런 기사 보면 이제 본인 거랑 다를 비교하게 수 되지 있는데,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연금을 납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국민연금으로 220만 원씩 받는 건 힘들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수급 개시 시간을 뒤로 연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 5년 정도 연기를 하게 되면 아까 36% 정도 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또 5년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연금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한 227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오시고요. 현재 이것도 이제 자료 나오고 나서 조금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지금은 한 231만 원 정도. 네. 그 사이에 또 물가 올라가가지고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국민연금 참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다 추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국민연금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기능이 있는 부분들이 되게 그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좀 수령 연령을 좀 늦추거나 이제 또 그렇게 하면 한 200 최근 기준으로 보면 한 230만 원까지 매달 받는 분이 그것도 보통 있다. 한 140만 원, 150만 원 네. 받으시는 분이 연계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좀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도 좀 세금을 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불만도 되게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1988년도 국민연금 처음 도입될 때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왜 세금이 없었냐 그러면 연금보험료 우리가 납입할 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지금은 해주는데 과거에는 보험료 납부한 것 자체를 소득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2년도부터 보험료 납부한 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달, 1월 달 되면 연말정산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네. 자기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소득공제 받거든요. 네.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이제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공제 받았는 거는 이번에 그러면 근로기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금 수령 시기로 이연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퇴직하신 분은 보통 1988년도부터 쭉 보험료를 내왔으니까 네. 19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소득공제를 네. 받았으니까 자기 연금 수령액 전체 세금이 과세되는 게 아니고요. 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안 낸 부분은 빼고 그거를 비율로 계산해서 그 부분은 상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만 과세를 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소득공제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노후의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까지 과세하느냐에 대한 네. 불만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그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소득 공제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요걸 같습니다. 좀 줄이는 방법은 없고요. 세금 자체는. 그거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 국민연금도 아까 세금을 내야 되냐고 그쵸. 물어봤는데 예,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의 이제 첫 번째 불만이 세금이라고 하면 네. 두 번째 불만이 건보료거든요. 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네.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데 네. 이 소득 부분을 뭐라고 보냐? 그게 연금 소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연금 소득은 사적연금은 아니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네. 군인연금, 뭐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다소 5대 공적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대신 조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복지 차원도 있으니까 네. 전체를 다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면 30% 3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로 부과해가지고 이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라서 네. 일반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 부과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퇴직하기 직전과 비교해서 건보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신 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나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해 주세요를 하면 회사에 다닐 때 내가 냈던 보험료만큼, 그러니까 회사 부담분 빼고 직접 냈던 보험료만큼만 내도록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3년간은 그렇게 조정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직장 다니는 자녀분이 있으면 직장 다니는 자녀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건데 이거 요건이 이제 갈수록 좀 까다로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연소득이 한 3,400만 원 안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안 넘어가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시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다.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게 자녀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자녀 건보료는 영향이 없고요. 본인만 안 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녀의 소득에 비례해서 또 내는 거니까 그 건보료. 그렇죠. 자녀 그냥 아예 자녀는 뭐 피부양자 등재를 하든 안 하든 내던 보험료 내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지금 국민연금은 조금 그 동안에 이제 소위 좀 조건이 좀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했을 때는 상당히 좀 조건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상태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참 옛날로 돌아가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 이거를 내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988년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납입한다고 봤을 때 이 납입 기간에 자기 소득의 한 70% 정도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한 게 이제 소득 대체율 개념인데 그게 그 이후로 점차 낮춰져 가지고 뭐 99년도에는 60%로 떨어지고 2008년도에는 50%로 떨어지고 지금 계속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져요.
근데 지금 내는 것들은 이렇게 낮은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7년도, 98년도에 IMF 네. 터지면서 외환위기 예, 있었죠. 그때 네. 퇴직을 하시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했던 것들을 다 찾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음. 그렇게 이때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아가는 거를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그 국민연금 도입한 지 한 10년 만에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통해서 그걸 다 찾아가 버리니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환일시금은 이제 퇴직하면 바로 받아가는 제도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미 받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최근 퇴직을 앞두고 옛날에 받아갔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갖다가 반납을 하고 계세요. 다시 내면 예.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그 기간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 받아서 썼으니까 그 지난 기간 동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건 네.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는 이유가 소득 대체율이 70%인 구간을 살리는 게 지금 소득 대체율이 낮은 구간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더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높은 투자 방법이라서 이제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민 예전에 IMF 전에 막 직장 옮기거나 퇴직하시면서 받아갔던 게 있으시다고 하면 본인 거 배우자 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반환일시금 반납할 수 있는지 공단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면 얼마 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내면 내 연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거 예. 두 가지는 물어보시고 그럼 합리적인 판단을 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예. 하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데 거의 대부분 좋아요. 또 특수한 경우는 또 그래도 판단에 참조는 해야 되니까 그거 뭐 무턱대고 하는 건 안 좋은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외에 또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20대들이 임의 가입 많이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 되시는 분이 100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가입 기간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동일한 조건에서 연금액이 5%씩 정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환일시금 반납을 해서 옛날 걸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20, 30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 게 좋아서 이제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을 해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중간중간 경력 단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해서 보험료 안 내거든요. 퇴직하기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안 낸 기간 있으시면 그 기간 안 낸 것들을 다시 추납부란 제도를 통해서 살려내시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 많은 분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에 중요한 소득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60세가 되기 전에는 자기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맞벌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드려요. 연금 맞벌이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다음에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올라간다라는 장점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일반 저축제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본인과 배우자 연금들을 좀 키워놓는 것들이 지금 같은 장수 사회에는 괜찮은 방법,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